네, 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멘토가 있으신가요? 이 멘토라는 말이요, 사실 사람의 이름이라고 해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자기 가장 친한 친구인 멘토에게 교육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멘토가 왕자의 친구도 돼주고 상담자도 돼주면서 아버지처럼 이끌어줬다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멘토인데요. 멘토라는 말을 들으면 기독대안학교 선생님들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혜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에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귀한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멋진 크리스천 청소년들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함께 하실 마이콘 가족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 이일근 권사님, 그리고 CTS 다음 세대 마스코트죠. 예삐, 오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청소년 중독 예방운동본부 대표이신 조현섭 교수님,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시죠, 곽상아 목사님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CCA 인천 청라학교, 드림이학교, 광성 드림학교에서 학부모님들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더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학생과 선생님들께서 줌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데요. 이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정말 멋진 친구들 만나볼 텐데요. 화면으로 그 전에 만나봐야겠죠? 함께 보시죠. 캄보디아와 라오스 선교지에서 어린이 사역에 참여했다가 교사로서의 비전을 찾게 된 희주. CCA 인천 청라학교에서 그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공교육과 대안교육을 모두 경험한 유석. 교사는 인생 멘토로서 학생을 이끌어주고 학생은 스스로 수업을 주도해가는 진정한 교실을 꿈꾸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광성 드림학교를 다니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는 동현. 자신이 받은 가르침을 이제는 나누며 살고 싶다는데요. 다음 세대 마이크 온! 기독 교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꿈을 향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청라에 있는 CCA에 재학 중인 7학년 송희주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직업을 갖고 계시죠? 그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도전을 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다른 직업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도 계신가요? 요즘 저의 최대 고민은 제가 나중에 커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입니다. 사실 이번 방학 때 담임선생님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 진로 방향성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저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던 중 문득 교회 선교팀과 함께 다녀왔던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생각났습니다. 캄보디아는 제가 9살 때, 라오스는 제가 11살 때 갔었는데요. 저희 교회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선교여서 저희 가족들 모두 함께 다녀왔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선교 활동이 함께 간 교회 어른들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100명이 안 되는 보기에는 작은 교회지만 여러 분야의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치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내과, 한의사 이렇게 계시는데요. 선교지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간단한 수술을 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가 아픈 사람들은 치과로, 살이 찢어지거나 염증이 생긴 사람들은 성형외과로, 뼈가 골절되거나 삐뚤어진 사람들은 정형외과로,
위나 장애에 문제가 있어서 배가 자주 아픈 사람들은 뇌과로, 한국의 한방치료로 침을 맞는 게 좋겠다고 생각된 사람들은 한의사 선생님께로 갔습니다. 아픈 부분에 따라 과를 결정한 이도 저는 처음 보았고 환자가 정말 많다는 것도 처음 보아서 많이 놀라고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간 약들은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 설명을 잘 듣고 의사 선생님을 도와 약을 조제하는 일을 하였는데 저도 하고 싶었지만 너무 어려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안경사도 계시는데요. 한국에서 많은 돋보기와 선글라스를 가져가서 노인분들에게는 도수를 정해 돋보기를 나누어 드리고 또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선글라스를 드리고 또 아이들에게도 귀여운 모양의 선글라스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물건이라서 그곳 사람들이 조심히 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사진을 찍어서 종이 액자에 사진을 담아주는 사역도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심심할 때마다 사진을 찍는데 그곳에 사는 분들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어서 사진 찍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지역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는데요. 음악 선생님, 미술 선생님, 태권도 사범님이 계셔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하고도 재미있는 수업을 가르치셨습니다. 음악 선생님은 악기 연주법과 악기 보는 법을 알려주시고 미술 선생님은 아이들과 주로 만들기와 색칠하기를 가르치셔서 아이들이 그 작품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체육 선생님은 운동회를 열어 아이들과 함께 협력하여 운동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수업 중에는 저도 작은 힘이 남아 선교의 보탬이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리코더를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요. 운지법과 손 있는 법을 직접 가르쳐 주었고 미술 활동에서는 가방 꾸미기와 종이접기를 시범 보이며 함께 만들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배운 악기인 클라리넷을 가져가서 말로 전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Amazing Grace로 연주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구경을 하며 신기하게 쳐다보고 박수도 많이 쳐주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캄보디아와 라오스 아이들과 정말 많이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에 놀랐고 나라는 다르지만 규칙에 맞게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마을로 다니면서 마을 사역을 하고 라오스에서는 학교에 가서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두 곳에서 많은 직업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스쳐 지나갔던 집사님, 목사님들이 자신의 직업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신 것을 보며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선교들을 다니며 배운 점이 있다면 미래의 저의 직업은 저만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했던 선교 추억들 중에서 제가 가장 기쁘고 보람되었던 순간은 내가 알고 있던 것을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CCA의 선생님께서는 제가 어려워하는 과목을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저는 수학을 어려워하는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1대1로 모르는 문제들을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 주시고 또 제가 다시 풀어볼 수 있게 연습 문제지를 많이 준비해 주십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는 그런 모습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기에 필요한 마음가짐들을 잘 배우고 훈련해서 나중에 꼭 학생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어 나가는 영향력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멋진 선생님으로 성장하게 될 저 송희지를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희주 학생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거 지금 모든 친구들한테 꼭 해줘야 될 질문인데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나요? 현재 담임 선생님이 되게 유쾌하고 재밌으셔서 학생들을 되게 편하게 대해주세요. 특히 이제 공부 실력을 되게 많이 이렇게 향상시켜줘? 향상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담임 선생님처럼 아이들과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재미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영향력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지금 우리 희주 학생의 담임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CC에서 희주 담임 맡고 있는 현영섭입니다. 네, 선생님과 같은 교사가 되고 싶다고 우리 희주 학생이 강연에서 말했는데 소감 어떠세요? 오히려 제가 학교에서 희주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되게 부끄럽고 고마운데요. 학기 초에 자기소개 카드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을 때도 희주가 꿈이 교사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봐온 희주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성실한 학생인데
희주가 강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해될 때까지 도전하면서 답을 얻을 때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선생님으로서 되게 고마웠고 대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학교에는 하우스라고 해서 해리포터에 나오는 네 하우스처럼 전 학년 학생들은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그룹 안에서도 희주가 선배로서 후배들을 잘 도와주고 또 리더십을 가지고 그룹 안에서의 또 다른 선생님처럼 이끌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고요. 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귀여운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자리에도요. 우리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 한 분 계시죠. 우리 조연섭 교수님. 가르치는 기쁨과 보람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격려의 말씀 해주시죠. 그 강연을 들으면서 선생님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나 하는 반성을 계속했어요. 만약 우리 학생들은 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과연 나를 멘토로 삼고 나 때문에 교수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한 학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도 갖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희주 학생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앞으로도 너무 좋은 선생님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담임 선생님도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과 그런 그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건 우리 희주 학생 앞으로 삶에 엄청난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 다양한 시각으로 나중에 학생 선생님이 돼도 이렇게 잘 가르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희주 학생 어머님도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 따님이 멋진 교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인데 학교에서 앞으로 어떻게 좀 우리 딸이 커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세요? 저는 학교가 제2의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알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알려주시고 또 저도 희주의 고민들을 학교에 이야기를 하면 바로 또 참고하셔서 희주를 또 지도해 주시고 하는 그런 연합되는 과정들이 이 기독교 대안학교의 가장 큰 감사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제가 희주한테 가끔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주 너도 하나님의 딸이지, 그래서 엄마도 하나님의 딸이야. 맞아요. 그런데 나도 아직 덜 자라서 내가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엄마 나 뭐 됐으면 좋겠어? 엄마 나 뭐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꿈은 너가 찾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가 찾고 그리고 엄마도 기도해 볼게. 그래서 같이 기도해서 그 응답받은 것을 또 선생님께 얘기해보고 함께 너의 성격과 또 이제 맞춰가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희주가 점점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급변하는 세대와 또 이제 앞으로 향후 없어질 여러 직업들과 이제 그런 이 세계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삶, 그 분별된 삶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님과 희주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교사로서의 달란트를 발견한 곳이 가족들과 어렸을 때 갔던 선교지라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클라리넷 사역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곡을 정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고 또 제가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저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노래로 표현한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듣고 싶어요. 저희도 한번 들려주면 안 돼요? 네. 우리 끝으로 클라리넷 연주 박수로 청해 들으면서 이어서 바로 두 번째 강연자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병천의 드리미스쿨을 현재 다니고 있는 18살 고유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일반 공교육을 받는 학교를 다니다가 17살이 되고 이제 새로운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될 나이가 되자 기독교 대안학교인 아예 생판 다른 드리미스쿨이라는 그런 학교를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반 공교육을 받다가 고등학교를 들어오면서 아예 생판 다른 기독교 대안학교를 경험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두 가지 이슈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0년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직접 발표한 교육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AI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육을 AI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습을 잘 전달해 주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이제 AI 교육이라는 것을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첫 번째 교육 계획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엄청난 사교육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교육부에서 직접 통계를 내본 결과 사교육열의 시장 규모가 무려 2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교의 교육을 제외한 AI 교육과 사교육이 굉장히 증가되고 굉장히 광범위해지는 이런 와중에 소외되고 굉장히 약해지는 이런 학교 교육들, 학교의 역할 그리고 학교 안에 이제 선생님의 역할, 이 두 가지에 대한 좀 굉장히 의문점, 궁금점 등을 가지고 일반 공교육 중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17살이 되고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인 드리미스쿨을 오게 됐을 때 정말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학교의 역할이 무엇이고 도대체 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고민들을 깔끔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지내면서 정말 이 해결된 저의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리미스쿨의 학교 철학에 따라서 학생 주도형 교육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학생이 주도해서 받는 교육인데요. 저희가 제가 받고 싶은 수업을 선택해서 그 수업을 듣습니다. 또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직접 제가 수업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학생 주도형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을 제가 가장 처음에 마주쳤을 때는 일반 공교육을 받던 때는 전혀 고민해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된 거였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사력 있고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바로 이 드리미스쿨에 오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거치고 1년 반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학생 주도형 교육에 대해서 진가를 확실히 톡톡히 느끼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제가 배운 것들을 또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만드는 그런 배움 활동들을 성실히 수행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굉장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였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굉장한 또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교의 역할은 이제 학생 주도형 교육이라는 것이고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 바로 인생 멘토와 같은 그런 선생님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들과 항상 얘기를 할 때면 항상 저에 대한 얘기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의 가족,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들, 그리고 저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항상 여쭤봐 주시면서 학생 주도형 교육이라는 그 철학과 맞게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선생님들이 이 뒤에서 간접적으로 저한테도 계속 밀어주고 계셨던 거죠. 제가 일반 공교육에서도 이제 선생님들과 상담을 받아봤지만 이 드리미스쿨의 상담과는 좀 달랐다. 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나서 보니까 정말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편해졌고,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의 삶을 저에게 공유를 해주시고 정말 서로의 삶을 나누고 공유하고 진짜 너가 찾아갈 삶이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인생 멘토라고 느껴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그 교육을 굉장히 실천하기에 충분한 그런 서포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의 존중 그리고 신뢰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들을 누구 눈치 안 보고 성취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학생 주도형 교육에 참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도적인 내 삶을 공부하고 내 삶을 직접 찾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배우면서 제 진로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고민한 결과 제가 가지게 된 진로들, 제가 꿈꾸고자 하는 그런 진로들이 바로 이제 직업군인과 선생님이라는 직업입니다.
특히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는 제가 드림이스쿨에서 배운 그런 삶의 태도, 선생님들께서 인생 멘토와 같이 학생들의 삶을 공유해 주시는 그런 역할에 영감을 많이 받기도 했고, 제가 받았던 그런 삶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주도성이라는 것을 이 드림이스쿨에 오는 또 다른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제가 배운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이 드림이스쿨의 교사로 또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특별한 가치관, 그런 특별한 꿈을 꾸게 해주는 게 바로 제 드림이스쿨에서 받을 수 있었던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좀 한 권의 책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 파커 파머가 쓴 책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수업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학생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학생은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된다. 이 배움을 가지고 저도 드림이스쿨 교사로 섬기고 싶습니다. 2025년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교육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국가에서 새롭게 펼치겠다라고 이제 말한 교육계획이 바로 2025년부터 시행될 고교 학점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그 학생 주도형 교육이라는 게 바로 이 2025년 고교 학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원하는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통해서 학점을 얻을 수 있고 졸업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 학생 주도형 교육을 인정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25년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제가 드림이스쿨 교사를 꿈꾸는 것처럼 더 많은 학생들이 저와 같이 이런 배움을 느끼고 이 배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지식만이 오고 가는 교육이 아닌 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저희 국가에, 저희 나라에, 그리고 저희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림이스쿨의 고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학생 주도형 수업이 해보니까 어때요? 힘들거나 뭐 어렵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앞에서 살짝 언급을 했던 것처럼 전혀 하지도 않던 그런 사고들,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원래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주어지는 그 시험지만 잘 풀면 그게 이제 딱 맞아요. 그 정답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고 이제 내가 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전혀 돌아가지 않던 머리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려고 하니까 네. 참 초기에는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제가 알아서 뭔가 성취를 이뤄놨다, 결과물을 냈다라는 것에 이제 제가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파죽지세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1년 반이 굉장히 귀합니다, 저에게. 네. 되게 기대되기도 네, 하고요. 맞아요. 당연히 안 해보던 걸 하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멋진 강연을 해낸 거 보면 학생 주도형 수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강연을 통해서 유석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줌으로 한번 다른 학생들 의견도 궁금한데 어떤 친구가 한번 말해줘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혜민 학생. 혜민 학생도 드림이 학교에서 학생 주도형 수업을 해봤죠? 어떤 점들이 우리 유석 학생 강연 들으면서 공감되기도 하고 끄덕끄덕하게 되기도 하고 그랬던가요? 자기주도형 학습을 하면은 본인 삶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고 지금 나의 상태와 내가 꿈꾸고 있는 이상의 것을 또 생각을 하면서 그 간격을 내가 스스로 좁혀나갈 수 있는 그것이 참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혜민 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자기 주도형 학습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꾸려나가야 하는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찰도 많이 할 것 같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석 학생이 경험한 가장 큰 변화는 뭘까 궁금해요. 네,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제 인생을 그렇게나 내 열정, 내 비전을 가지고 그 진로를 개척해 나간다라는 게 가장 크고, 두 번째로 또 빠질 수 없는 게 드림이스쿨에서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다 보니까 신앙적인 교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성장한 신앙적인 성장을 통해서도 아예 제 삶의 태도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목표를 하나님한테 뒀다라는 것에서부터
굉장한 큰 변화이기 때문에 정말, 학교 차원에서 이제 교육도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앙적인 성장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큰 변화죠, 삶에서. 이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정말 큰 변화. 이 자리에 유석 학생 어머님 나와 계신데요. 어머님, 어떻게 우리 유석 학생을 드림이 학교에 보내실 수 있었는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는 아드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 드셨는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유석이는 드림이 학교를 통해서 그 기독교 신앙 그 교육 안에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또 고민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됐고요. 영적으로 안으로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면 유석이의 행동으로 변화가 있었던 것은 학기 초에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엄마 학교에 선생님이 이런 분이 계실까?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다른 분과 통화를 하면서도 또 세 차례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정말 유석이가 선생님들께 좋은 그런 영향을 받고 있구나. 선생님들의 섬김에 감사하고 있구나. 그거를 제가 느끼고 그러면서 유석이의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고요. 친구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잠을 안 자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아빠는 항상 자고 해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이제 그게 아빠랑 통화할 때 주 제목이고 아빠와 소통이 굉장히 밀접하게 많아지고요.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나 저희 가정에 있어서도 유석이 그리고 유석이의 학교 생활 그것이 저희 그 주제의 큰 대목이에요. 저의 학창 시절은 뭐 말 그대로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자기 주도는 무슨 자기 주도입니까? 정말 자기에 바빴죠. 그런 정말 암울한 청소년 시기를 보낸 저와 비교해 보면 우리 유석 학생은 말 그대로 학교를 안 보내는 것이 학교를 안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인생의 페널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학교를 사랑하고 수업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선생님을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 그 앞날이 더 기대가 되고 그 드림이 학교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저 때는요, 제가 이제 아역 때부터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나가서 일만 하면 되냐. 너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좀 상처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정말 귀한 멘토, 선생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목사님 뭐 다 부모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니까 정말 이 뿌리부터가 단단하게 반석이 돼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보기 좋고 부럽고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로서의 큰 사명을 다하는 유석 학생이 되기를 저희가 응원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성드림학교에 재학 중인 11학년 신동현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혹은 감정이 드시나요? 저는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커다란 하얀색 인형에 폭 안길 수 있는 그런 포근함과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 공급자, 그리고 언제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려집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저와 같은 이런 이미지 혹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친구에게 같은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 친구는 이렇게 답해 주더라고요. 무섭고 엄격한 하나님이 생각난다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개개인이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은 모두 다 다를 수 있구나. 그렇다면 저는 왜 앞에서 말한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이제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학교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편하게 느끼던 아이였습니다. 되게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심지어는 방학 때조차 학교 언제 가지? 라며 개학을 기다리던 아이였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반면 제 유치원 동기들은 모두 집 근처 가까운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그때 한 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동현아, 너도 가까운 학교로 다니는 거 어때? 너 멀리 다니면 힘들잖아. 아줌마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너도 가까운 학교 다닐 수 있게 말해줄게. 하지만 저의 답변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요, 드림학교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좋고요, 선생님도 좋고요, 무엇보다 재밌어요. 전 드림학교 계속 다닐 거예요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원하던 대로 초등학교를 6년 동안 다닐 수 있었고 너무도 신나고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이제 중학교 진학을 고민해야만 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광성드림학교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드림학교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따뜻했기에 드림 중학교로 진학을 하고 싶었어요. 그 무렵 저희 엄마가 저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광성드림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이다 보니까 학비가 저희 형편에서는 부담이 되었고 전학을 고민해야만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엄마한테 학교를 통해서 알게 된 컴패션을 소개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더욱 고민이 되어서 저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어떻게 누구를 도우라고 하시나요? 라며 하나님께 원망 섞인 불평의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엄마에게 들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은 네 아들 동현이가 좋아하는 학교에서 잘 배우면 좋겠지. 나도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동현이처럼 잘 입고 잘 먹고 잘 배웠으면 좋겠단다. 너가 그 일에 함께 해주지 않겠니? 동현이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엄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울면서 네 하나님 그렇게 해볼게요 라며 답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저는 너무도 신나고 즐겁게 초등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6년 동안 광성드림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뒤늦게 깨닫고서는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서 제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저는 광성드림 중학교로 진학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원한다고 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어느 날 성경 구절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 기도에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 기분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부모님과 나누었고 계속해서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였어요. 결국 저는 광성드림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중등 3년이라는 시간을 또 즐겁고 신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의 작은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드림학교는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거울이요.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비춰주잖아요.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면서 자신감을 줄 때도 있는데요. 드림학교가 저에게는 그런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선생님과 상담을 하던 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동현아, 선생님이 보기에 동현이는 되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내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혹시라도 관계 속에서 가지게 되는 고민과 걱정들은 나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를 돌아보니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특별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갖게 되는 걱정과 고민을 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의 열쇠를 찾은 것처럼 모든 실마리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었는데요. 또 한 번은 고등학생이 되고 난 후 정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많았을 때 저의 예전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선생님 자신의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습니다.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전에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던 저였는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다 보니까 위축되고 숨기기에 바빴던 제 당당하지 못했던 모습에서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가까운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종종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저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라며 저의 새로운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이렇게 드림학교는 학생들 개개인의 있는 모습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무엇보다 나다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온 저는 여러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을 종종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선택,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 그리고 중학교 때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과제의 양까지 정말 때로는 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았는데요. 그때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혼자서 그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지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누군가와 함께 그 시간을 만들고 지킨다면 꾸준히 기도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학교에서 친구들과 기도의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모두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비슷한 걱정과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 서로 나누면서 중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찾아가서 몇몇 친구들에게 저의 이런 생각을 나누었고 친구들이 너무 좋다고 자기도 그런 기도의 자리가 필요했었는데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함께 꼭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선생님께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우리 학년 안에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은 너무나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만들어가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찬양과 기도인들을 하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서로 돌아가면서 함께 둘러앉아 신나게 찬양 드리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학교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매주 이어져 오고 있지만 참여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웠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릴 적 어떤 꿈을 꾸셨나요? 혹시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신가요? 저는 어릴 적부터 자동차를 무척이나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초등 6년 동안 꿈은 단 한 가지였는데요. 바로 자동차 디자이너였어요. 저는 이 꿈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와 보니까 이미 미술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던 친구들의 그림 실력은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나더라고요. 점점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고 자연스레 자동차 디자이너에 대한 꿈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한 직업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바로 아나운서라는 직업이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말하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아이였는데요. 제가 4살 때 블럭 아카데미를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희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어머니, 동현이는요 이 블럭 만들기보다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걸 더 좋아해요. 무슨 이야기든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술 이야기한답니다. 무엇보다 아나운서로 살아간다면 행복할 것 같았고 TV에 나오니까 돈과 명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중학교 시절과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아나운서를 꿈꾸며 관련된 책을 읽고 활동을 하면서
멋진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교사라는 직업이 눈에 들어왔고 관심이 깊어져 갔는데요. 전에는 교사라는 꿈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던 제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사와 아나운서의 길은 제가 보기에 너무나도 달라 보였고 무엇보다 부담감이 컸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조용히 묻고 기도하고 싶어서 조용히 방에서 혼자 기도하였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동현아, 너가 전부터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그것도 나누는 삶이 아닐까? 저는 이것을 깨닫고서는 정말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나눈다는 것이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만 가능한 줄 알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후 저는 교사라는 새로운 꿈을 꾸는 것에 있어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것 또한 나누는 삶이고 내가 원래 원하던 삶이야. 저는 요즘에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성드림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저를 사용하실지 그런 기대감과 궁금증으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성인이 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고백을 잘 표현해주는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짧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성공도 좋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발맞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성드림학교 하면 우리 동현 학생에게는 어떤 게 떠오를까요? 저는 광성드림학교를 떠올리면 저희 학교 건물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그 건물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드림학교 안에서 맺는 관계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서로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이고 선생님들께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너무나 저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선생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 줌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권예주 학생 어디 있어요? 네, 예주 학생도 고민이 있거나 뭐 힘들 때 선생님 도움받은 적 있어요? 사실 개인적인 고민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개인적인 고민은 많이 말씀드린 적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진로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성적 같은 부분에서 고민이 생기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항상 교무실을 편하게 찾아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그런 고민들을 할 때 편하게 교무실에 찾아가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의 공통 질문을 동현 학생에게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요? 아이들에게 자신감도 주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꾸는 꿈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동현 학생의 이야기를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동현 군과 똑 닮으신 한 분이 저기 앉아 계세요. 우리 동현 학생 어머님 나와 계신데요. 어머님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학교를 쭉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셨는지 좀 들려주신다면요. 오랜 시간 동안 광성드림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대안학교를 아이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꼭 보내야지 이런 어떤 큰 계획이나 오랫동안에 준비하는 기도는 없었었어요. 저는 단지 저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마음을 안 한 친구가 광성드림 초등 입학 설명회에 저를 초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곳에 처음 가서 학교에 대한 소개를 들었는데 학교의 어떤 교육 철학, 방향 그리고 그 내용들 그리고 특별히 선생님들이 어떤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시는지를 듣고서 정말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렇게 좋은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회를 주신다면 허락하신다면 이 학교에 동현이가 다녔으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저희 아들은 외동이에요. 그래서 더 저는 이제 함께하는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했는데 네. 학부모 공동체 안에서 정말 더불어 함께 키우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고요. 너무 행복이 커요. 네. 우리 그동안 뒷바라지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어머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감사하다고. 긴 시간 동안 광성드림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해주신 아빠 그리고 엄마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저의 의견을 항상 먼저 물어봐 주시고 존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동현 학생 보내드리기 전에요. 우리 조현석 교수님이 격려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 지금 들으면서 내내 감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잘 컸어요. 정말 의젓하고 잘 컸죠. 그리고 나는 우리 동현 학생이 이후에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동현 학생이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막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그 동현 학생의 그 선생님이 돼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되고 앞으로 우리 학생이 정말 훌륭한 지금 마음 먹은 그런 선생님이 꼭 되길 바라요. 그리고 저는 될 수 있다고 확신해요. 너무 잘 컸어요. 정말 많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를 저희가 함께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린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준비된 강연 모두 다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기독교 교육을 책임질 멋진 선생님들을 만나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번 들어봐야겠죠. 곽상학 목사님, 오늘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정말 감동이었어요. 청출어람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이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다는 것인데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땀이 우리 아이들을 더 푸르게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미래가 더 기대가 되고 우리 교육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맞습니다. 이혜근 권사님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 파이팅! 맞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데 관심이 있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안학교 학부모가 되기 전에는 아이는 학교에서
또 교사가 가르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가 이 학교 오면서 부모가 교육의 동역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학교에서 하는 학부모 교육은 물론이고 학부모 공동체에서 자녀를 함께 교육하는 일에 나름 열심히 함께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자라가는 학부모가 되는 느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 그 근본을 놓치고 가잖아요. 공교육에서는. 그런데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늘 그것을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학창 시절을 보내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자기 꿈을 찾고 그것을 또 격려받으면서 간다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